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실전사주반 시작을 할게요. 549강 진행할 차례네요. 오늘 이 시간하고 요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시즌 11이 모두 끝납니다. 그럼 이제 시즌 12로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다음 주 강의서부터는 제 생각에는 그 갑진년 신년 운세 해가지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가지고 그러면 총 5주 정도를 내년 1월 중순까지 되겠네요. 내년 신년은 내년 2월 초에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저녁 실전사주반 시간에 이제 신년 운세 보는 법 일간별로 그 강의를 지금 시리즈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549강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목이 겁재사주의 슬기로운 활용법입니다. 제가 아마 우리나라 명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마 겁재에 대한 사주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 이유가 저는 실전 현장에서 겁재를 활용하는 경우들을 아주 많이 봐요. 아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겁재라는 거를 이 명리를 배우시는 초합들이 일단 우선 겁부터 먹고 무서워하고 나쁜 거, 내 돈 뺏어가는 거, 내가 할 거 가져가는 거, 나 나눠 먹기 싫어 이런 형태로 겁재를 내 돈 뺏어가는 나쁜 놈으로 너무 겁을 많이 먹으시는데 이 겁재는 한마디로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활용하기 나름. 계속해서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겁재는 활용하기 나름. 그래서 부자사주, 재벌사주에도 보면은 꼭 겁재가 있더라. 다는 아니더라도 부자사주에는 겁재가 끼어 있더라. 라는 말이 명리계의 속설이에요. 근데 또 다른 말, 더 많은 말로는 거지사주에는 겁재가 많다. 겁재가 들어있으면 거지가 된다. 재산이 흩어진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금 서로 상충되는 얘기죠. 그러면 겁재가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거지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부자 사주에도 겁재가 있고 가난한 사람 사주에도 겁재가 있으면 도대체 어느 말이 옳은 겁니까? 정답은 겁재 때문이 아니고 겁재를 활용하는 사람이냐 겁재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냐의 차이입니다. 즉 겁재를 활용하면 부자가 되고요. 겁재를 활용하지 못하면 거지가 됩니다. 활용하지 못하면 거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겁재가 나의 것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비경과 겁재들이 많은 사주는 결국 사람을 활용하라라는 그 어떤 일종의 시험에 들어있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험 그냥 안 보면 안 될까요? 아니요. 안 보면 무조건 겁재가 내 걸 가져갑니다. 그 문제 퀘스트를 깨야 내가 겁재를 부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이렇게 보면 될게요. 내가 일한 만큼 벌어가는 사람, 그건 평범한 겁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일한 만큼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이 내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혼자서 포장마차를 운영해가지고 포도시 돈을 벌었어. 이건 그냥 내가 일한 만큼 돈 버는 거죠. 내가 직장에 가서 내 몫만큼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았어. 내 몫만큼 돈을 버는 거죠. 이거는 평범한 중산층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내 몸은 하나인데 내 대신 일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려서 돈 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가하고 자영업자의 차이는 뭐냐면요. 자영업자는 내가 가게에 안 나가면 가게가 안 돌아가는 게 자영업자고요. 사업가는 내가 가게에 안 가도 돈을 벌어서 이렇게 직원들이 알아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게 사업가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남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이 부자라 그랬죠. 그럼 부자 사주에는 비경겁재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아니 물론 요즘에는 사람을 이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각종 자동 판매기를 막 10대, 20대씩 돌려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그 뭐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플랫폼 사업이 유행인데 일종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가게끔 해서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그 퀵 서비스 같은 거. 그 퀵 서비스 주문 배달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오토바이 택배 해주세요. 그러면 오토바이 운영하는 사람들과 연결을 해서 손님을 연결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는 거.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은 내가 오토바이로 붕붕 해가지고 물건을 배달한 만큼만 돈을 벌지만 그 퀵 서비스 업체는 일종의 그 남을 부려서 돈을 버는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타인의 재능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의 재능을 이용하여 돈 버는 사람이에요.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벌까요? 대리운전 콜센터로 중개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까요? 맞습니다. 중개하는 사람. 물론 콜센터 중개하는 사업도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카카오 같은 아주 대형 플랫폼에서 이 대리운전을 중개를 해버리니까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이제 문을 닫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에 대리운전 연결해주는 어떤 플랫폼도 내가 가서 대리운전해요? 아니야. 대리운전하는 사람과 대리운전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니까 내 재주로 해? 아니, 타인의 재주를 활용하여 돈을 버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자라는 거는 타인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그랬을 때 사람은 한 명인데 5명, 6명, 7명 몫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은데 이 사람이 사람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인품이 좋아서든 아니면 사람의 주고받음을 잘해서든 아니면 좀 나쁜 마음을 먹어서든지 간에 선한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간에 내가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은 한 명이서 버는 게 아니라 대여섯 명이서 버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지금 소개하는 사주가 겁재사주의 슬기로운 활용법 해가지고 지금 비슷한 패턴 3개를 지금 제가 놓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사주를 가지고 겁재를 활용해야 돈을 번다. 겁재의 재능을 활용하여 돈을 버는 형태의 구조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보면서 겁재 있다고 무조건 무서워하지 말고 겁재를 활용해야 되는 미션이구나. 활용하지 않으면 겁재가 나를 활용해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겁재가 나를 활용하고요. 내가 이제 사람 다루는 법을 알게 되면은 내가 비경겁재를 활용하게 돼요. 내가 10대, 20대에 어리버리 할 때는 겁재가 나를 활용하고요. 내가 이제 한 20대, 30대, 40대 돼서 이제 사람과 소통할 줄 알게 되면은 내가 비경겁재를 활용하게 됩니다. 또 운이 좋을 때는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 망하고 운이 나쁠 때는 다른 사람이 돈 벌고 내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요소들이 비경겁재의 활용적 요소입니다. 자, 549강 겁재사주의 슬기로운 활용법. 겁재의 재능을 활용하여 돈을 버는 사주.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요 가운데 있는 사주고요. 요 가운데 있는 사주가 지금 10대 청소년, 정확히는 지금 초등생입니다. 초등생. 초등학교 6학년인데 부모님이 사주를 보면서 부모님이 사주를 조금 배웠는데 원래 사주 조금 배운 사람이 겁재를 보면 아주 무서워하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다른 여러 책들이나 다른 명리 강의에서 겁재가 있으면 무조건 거지가 된다는 둥, 재산을 분탈한다는 둥, 뭐 사람을 믿지 말라는 둥, 뭐 절대 동업협업하지 말라는 둥 이런 무시무시한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특히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월간 자리, 물론 월지도 중요하고 월간도 중요한데 월간은 사회에서 표방하는 건데 월간에 겁재 비견이 있는 경우에 나 누구다 하고 이렇게 자신을 표방하는 비견겁재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월지에만 비견겁재가 있고 월간으로 투출이 안 돼 있으면은 나다 하고 이렇게 등장하지 않은 형태인데 수면 밑에 깔고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천간에 월간으로 딱 서 있으면 내 앞에 탁 서서 내가 경험하게 될 것들을 먼저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경험해 주는 사람들이 좋을 수도 있고 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옛날에 임금님들이 밥 먹기 전에 누구 보고 먼저 먹어보라 그래요? 누구 보고? 김이상궁. 왜 먹어보라 그러죠? 맛있으니까 너가 먼저 먹어라 그래? 아니, 독 있을까 봐. 그러면 먼저 먹고 죽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김이상궁이야. 먼저 맛보는 사람이야.
그게 맛있는 음식이면 먼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나한테 야 그거 맛있다라고 할 거고 그게 독이었으면 먹고 오메나 죽네 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 앞에 먼저 해보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이 앞 사람이 하는 거 보고 그 다음 내가 하면 돼. 내가 최초로 달려가서 내가 먼저 해야지 안 해도 돼. 그럼 복권 살 때 어떤 집 가야 돼요? 복권 살 때 1등 많이 당첨된 집. 맞아. 이사 갈 때 어디로 가면 돼요? 전에 살던 사람 잘 돼서 나간 집. 네, 직장 조직에 가면 누구 뒤에 줄 서야 돼요? 잘 나가는 사람. 맞아요. 같은 길이야. 내가 경험할 걸 먼저 경험해 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해야 돼? 배 아파해야 돼? 왜? 맞아. 기뻐해야 돼. 그 다음 내가 잘 될 테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꼬꾸라지면은 좋아해야 돼? 이제 큰일 났다 해야 돼? 맞아. 맞아. 여러분 다 깨달으셨습니다. 이제 사주에 대해서 깨달으셨어요. 내 앞 사람이 꼬꾸라지면 그 다음 내 차례야.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돼. 자, 이게 내 앞에 먼저 달려가는 선행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깜깜한 밤길을 운전해서 가고 있을 때 가로등 같은 거 없는 깜깜한 시골길을 이렇게 운전할 때는요. 어떻게 운전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은 앞차 뒤따라가면 됩니다. 앞차에 한 30m, 40m 안전거리 유지해가지고 뒤에서 안전하게 깜깜한 꼬불꼬불한 시골 밤길 갈 때는요. 앞차 뒤만 따라가면 내 앞에 저 앞에 차가 라이트로 그 앞을 훤히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가서 앞차만 졸졸 따라가면은 아, 저 차가 뭐 우회전하는구나. 왼쪽으로. 아, 길이 꼬불꼬불하구나. 아, 앞에 저 무슨 저기 과속 방지 턱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내 앞차만 보고 가면. 운전이 아주 편해요. 운전이. 꼭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내 앞에 있는 앞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 가운데 있는 사주가 학생인데 이제 부모님께서 사주를 보러 오셨어요. 오셔서 아, 내 아들이 내가 사주를 조금 배웠는데 내 아들이 앞에 겁재가 있다. 아,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거 괜찮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요 비견보다 매운맛이 겁재입니다. 라면으로 치면은 뭐 비견이 안성탕면이면은 겁재는 신라면이죠. 아니 신라면보다 좀 더하나? 뭐 틈새라면? 뭐 이 정도 뭐 열라면? 뭐 이런 거 같은 거네. 좀 매운맛이야. 그래서 이 겁재성을 명리학에서 심리적으로 표현할 때 겁재성을 뭐라고 표현하죠? 경쟁성, 투기성, 지지 않겠다, 비교성, 뭐 합치면 비교, 경쟁, 투기성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심하게 작동할 수도 있고요. 좀 심하지 않게 작동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재성이나 식상을 보고 있는 경우에는 지지 않겠다. 저건 다 내 거. 내가 반드시 이기고야 말 거야. 라는 형태가 좀 더 강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분이 이제 아들인데 우리 남자아이인데 지금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인데 아버지가 와서 상담하기를 우리 아들이 너무 경쟁성과 투쟁성, 투기성이 강해서 친구들한테 절대 안 지려고 하다 보니 학교 내에서도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얼마 전에 다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골치 아픈 일을 겪었다 같은 거예요.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이게 이제 학폭위원회까지 열렸던 것 같아. 우리 겁재가 진 아이가 가해자야. 그래가지고 지금 다양한 운동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 사주의 겁재가 문제인가 혹시 나중에 금전적 문제는 없겠는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겁재성이 강한 우리 아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는 얘기로 상담을 했던 케이스다. 그때 되게 필요한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다시 기억을 다시 리와인드해서 오늘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사주를 참고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를 이렇게 좀 입증하기 위해서 양 옆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주들을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양 옆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주. 참고로 이 아이는 지금 10대고요. 왼쪽에 있는 요 이민일주는 여성분인데 지금 갑자년생이니까 지금 막 40이 되신 30대 후반 40대의 여성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실해년생 무자일주 남자분이십니다. 이분은 남자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50대고 이분은 40대.
그리고 요 I는 10대. 사주 구조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 구조를 어떻게 활용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20, 30년 후에 미래를 살고 있는 이 두 분 40대와 50대의 유사 구조 사주를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사주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에서 8개를 이렇게 딱 치고 여기를 나라고 치고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할 때 이렇게 월간의 비견이나 겁재가 있을 경우에는요. 천간의 비견겁재는 사주에 있는 나의 인자를 함께 사용하는 공유인자입니다. 함께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사용은 하지만 사회궁 비겁은 주로 이 동네의 것들을 먼저 관장을 하고 개인궁에 있는 나는 주로 이 동네에 있는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을과 옆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옆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우리는 사냥을 한다. 그러면 같이 어떻게 살면 돼? 우리 사냥해서 옆마을 갖다 주고 옆마을에서는 농사 지은 거 우리한테 갖다 주면은 함께 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옆마을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고 전쟁을 하는 관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산에서 잡은 것만 먹어야 되고 우리는 고기만 먹어야 되고 걔네는 저 고기를 못 먹겠죠, 이제. 그러다가 가끔 전쟁이 벌어져서 한쪽이 한쪽을 복속시키면 상대방 거를 그냥 다 가져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도둑질을 해서 먹는 수가 생기겠죠. 도둑질을 해서 먹을 것이냐, 서로 무역을 해서 먹을 것이냐. 도둑질을 해서 먹으면 아무튼 기분 나쁘겠죠. 무역을 해서 먹으면은 그게 공정한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사회에 있는 비견겁재, 특히 천간에서 사회에 있는 비견겁재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자리는 비겁 영역이야. 이 자리는 내 영역입니다. 만약에 이 사회의 비견이 재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사회의 비겁한테 기술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비겁의 재물을 함께 키운 다음에 내가 그것을 가져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비견겁재가 동주를 하고 있다면, 함께 있다면 비겁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이 서로 관계를 맺어서 움직이는 형태다. 뭐 관계는 일명 생극관계로 보면 되겠죠. 내가 식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인이 나의 식을 극하고 통제하고 다루는 거야. 그러면 저 비겁이 하라는 거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고, 또는 여기가 식이고 여기가 재면 기술은 이 사람이 쓰고 돈은 내가 버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구조도 되게 이상적이죠. 괜찮죠? 하지만 사주는 시간상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접근을 해갑니다. 처음엔 요 동네가 발현됐다가 나까지 발현됐다가 시주까지 발현되는 구조가 돼요. 그 말인 즉슨 시주는 나중에 발현됩니다. 내 앞에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내 앞에 사람이 뭔가 재주와 재능을 펼치고 있는데 그 뒤에 내가 붙으면 이게 지금 내가 쫓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쫓아서 돕고 있는 구조가 되죠. 근데 사실 이 식은 정확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내 앞사람이 하고 있는 거를 내가 뒤에서 쫓아서 가다가 시주가 발동을 하게 되면 여기 재성이 되면 이 사람들의 기술을 활용하여 내가 이거를 금전재물 활동으로 연결시키고 천간의 비견겁재가 가진 것들은 서로 공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을 기술을 쓴 식신과 나눠 쓰게 되는 형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커피를 파는 사람이 있다, 커피 원두를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커피 원두를 우리나라에서 키워요? 저 어디 아프리카에서 키웠겠지.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러면 거기 있는 저 사람들이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커피 원두를 따다가 이렇게 말렸겠지. 그걸 우리가 한국으로 갖고 와서 내가 하는 일은 뭐 온라인이나 전시 판매장 같은 데서 그걸 갖다가 유통 판매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도 먼 곳에 비겁이 먼 곳에서 길러서 식신상관이니까 기르고 키우고 뭐 만들고 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죠. 근데 내가 그 물건 사올 때 그냥 사왔을까? 돈 주고 사왔겠지. 커피콩 얼마에 사갖고 와서 내가 팔았겠지. 돈 벌어서 함께 공유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 같은 형태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의 사주들은 내가 돈을 벌려면 사회에 훌륭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발굴을 해야 돼. 훌륭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 재주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알아보고 너 이거 만들어. 그거 내가 팔게. 이런 형태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가 해. 돈은 내가 벌게. 이런 형태들. 이게 사회에서 되게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재주를 쓰시는 양쪽에 있는 두 분의 사주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일단 가운데 있는 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해일주가 있는데 이 사주의 출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묘년, 무술월, 기해일, 임신시. 지금 아이가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이 뒷동네는 아직 발현되지 않았어요. 현재 이 동네가 지금 발현 중입니다. 서서히. 아이 때는. 그래서 아이 때는 마치 이렇게 10살, 20살 이전에 10살 때는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치 80부작 드라마가 대하 시리즈 80부작 드라마가 있는데 지금 전반부에 10회 정도만 진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인생 80년, 90년 산다고 치고 인생 80년, 90년 산다고 치고 지금 13살이니까 지금 13회가 방영이 됐어. 그래서 대하 드라마 중에 아직 등장인물 중에 뭐 한 10%, 20%밖에 지금 등장을 안 했어. 본격적인 인물들은 아마 20편 이후에 방영이 될 거야. 30편 이후나.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릴 때는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능력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성분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불쑥불쑥. 특히 이런 좀 강한 재주들, 편관성이나 겁재성 같은 좀 다듬어지기 전까지는 좀 거칠게 작동하는 십성들이죠. 이런 애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겁재성, 투기성, 경쟁성, 내가 최고야, 다 이길 거야, 뭐 제가 더 잘났다고? 아니거든, 내가 더 잘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아이 때는 이런 형태들이 발전을 할 수가 있죠. 제가 부모님한테 아이가 지금 어릴 때 이 겁재의 투쟁성, 경쟁성 지지 않으려고 하는 지면은 잠을 못 잔대. 지금 아버지가 이 아이 말이 지면은 잠을 못 잔대. 씩씩거리면서. 그래서 이거 옛날에는 그 원시인 시절에는요. 요거를 뭐 싸움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로 해결을 했어요. 우리나라 한국 영화도 한 3, 40년 전에 개봉한 90년대, 80년대 영화를 보면은요. 보통은 경찰 안 부르고 화나면 주먹부터 나갑니다. 요즘 시대의 어떤 마인드로 우리나라 80년, 90년대 영화를 보면 저렇게 사람을 다짜고짜 때리면 어떡하지?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하는데 상대가 나 때리면 무조건 가서 때려줍니다. 막 친구들 불러다. 요즘 같으면 쌍방폭행으로 다 걸리죠. 쌍방폭행에서 요즘엔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누가 때려? 그래 때려. 경찰이죠? 나 지금 맞고 있어요. 요즘 이러죠. 그러다 한 대라도 때리면 쌍방폭행 걸리니까 그냥 그래 너 이제 너 돈 많이 준비해 놔라. 내가 한 대당 100만 원씩 받을 거다. 이러면서 맞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단 이런 투기성이나 투쟁성 있는 사람은 주먹부터 나갔어. 사람이 이제 많이 발전하고 문화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사람이 이제 참는 법을 걸렸죠. 이제 아이가 참는 법이 없잖아, 아직은. 아이가 참는 법이 없죠. 그리고 원래 이 참을성은 좀 인성이 먼저 빨리 발달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주는 인성은 없고 겁재성과 편관성, 식신성은 행동력이죠. 인성이 가미되어 있으면 주먹을 날리기 전에 좀 고민을 좀 하겠죠. 이거 주먹을 날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화를 내기 전에 일단 생각 좀 하겠죠. 이거 화를 내도 되나 안 되나. 근데 이제 겁재성과 행동이 먼저 나가고 있다. 편관이니까 식신과 편관이 동주하고 있으니까 행동을 보여서 명예를 얻고 싶다라는 형태입니다. 부모님한테는 아이를 운동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원래 사람의 어떤 폭력성이나 경쟁성을 승화시켜서 표현하는 방어기제적 현상들이 승화시키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올림픽이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왜? 옛날에는 올림픽을 안 하고 전쟁을 했어. 이제는 전쟁 그만하고 올림픽 하자 해서 사람들의 어떤 승부욕이나 성취욕을 정정당당하게 운동을 통해서
엄격하게 반칙하지 말고 규칙을 따져서. 근데 지금 부모님이 이 아이를 지금 운동을 시키고 있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투쟁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